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김광인 의원님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는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좀 생소하고 다소 딱딱한 기분을 줍니다만 예비 타당성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한 이후 올해 15년이 경과했으며 그동안의 경제 여건 변화에 걸맞는 제도 변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을 준비하신 김광인 의원께서는 제도 도입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계셨고 지금은 경북 안동시를 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무려 7년간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애써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김광인 의원님의 이런 노력과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화답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늘 토론회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 법 개정과 함께 운영 지침 개선 등의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법률안을 작년 말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중앙정부 돈 3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꼭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거를 GDP 규모는 3배 올랐지만 한 2배 정도 늘려가지고 1000억 정도로 총 사업비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600억 정도 넘는 일단 SOC 사업 정도만 좀 규모를 늘려가지고 지방 개발이 좀 유리할 수도 그렇게 하자는 취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 계수를 25 내지 30 해서 조금 한 5% 올리는 걸로 안을 내놨는데 원내대표님 오셔가지고 좀 힘 실어주시고 대천 해수욕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연료비가 걸림뛰고 있는데 BC를 아무리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묘안을 내가지고 해저 터널을 뚫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BC를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BC 제도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제가 다시 또 이제 국회에 돌아가지고 보니까 저희 지역구인 그 부여에서 그 청양구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5억 원을 해가지고 평택까지 오는 제2세안 고속도로를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뭐 주말 되면 거의 주차장입니다. 어차피 이거 안 되니까 제2세안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지사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 빚이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예타를 하고 금년에 이 BTO로다 보니까 또 이게 KDI에서 또 이게 이중으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타 기간이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KDI 측에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개선 안 하면 국회에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그냥 엄포로 다시 해가지고 기간을 3개월로 제가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김광인 의원님께서 이 여러 분들 모시고 오늘 이 그 포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함께하신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당이나 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의 뭐 실질적인 우리 장장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대단히 이 자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재위원장님, 오수석 의원 또 정책위원장님 또 여러분들 계신데 하도 저도 원내 대표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이 뭐 개선하자는 거니까요. 개선은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좀 모아서 김광인 의원님께 힘을 좀 실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시적절하고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 힘 같이 합쳐가지고 김광인 의원 도와드리고 특히 지역의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예비타 당선 조사의 비시 분석과 또 AHP 분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건설 사업은 물론 그 지역 균형 발전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R&D나 여타 사업에는 아예 지역 균형 발전 요소가 좀 가미가 되어 있지도 않고 설령 건설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은 비시 분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금 지역균형 발전 요소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 여건에 비춰봐서 그렇다면 이 제도가 이대로 가면 정말 SOC에서의 어떤 필리핀 부익부 문제라거나 또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진즉부터 국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정말 시적절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는 진짜 해결하고 넘어가자 하는 우리 국회 차원의 의지를 여기서 좀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기지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에 개정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그 재정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것도 또 피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점도 있고 해서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그 아이디어를 좀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타 옛날에 그 김원희 위원께서 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지 15주년이 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IMF, 월드뱅크와 공동으로 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이런 시점에 이 국회에서 새로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등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광인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지난 외환위기 때 어려워진 재정 여건 하에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15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15년 동안 총 665건의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그중 약 37%에 해당하는 243개의 사업의 추진을 억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재정관리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을 해서 회원국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을 정도로 좋은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봅니다. 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안녕하십니까. 2부 발제를 이제 들으셨고 이제부터 6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33년간 강의를 하고 정년을 한 지가 벌써 한 5, 6년이 지난 김동건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토론회 사회를 보는데 오늘 보니 참 국감 중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셨고 우리 김광림 의원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나 오늘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여야 간이라면 왜 국회에서 그렇게 싸우시는지 오늘 잘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몇 년 만에 나와서 들었는데 아주 특이한 거를 발견했어요. 과거에는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실 때 상대 국회의원을 부르실 때 꼭 존경하는 이런 말을 꼭 붙였는데
오늘은 그렇게 붙이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 이거 제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존경하는 말을 제가 오랜만에 붙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께서는 저하고는 뭐 거의 뭐 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알고 있었고 옛날 예산실에 근무하실 때부터 참 유능한 전통 관료로서 역할을 하시고 국회에서도 많은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제가 지상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사회를 보고 또 이런 예타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주 영광스럽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사회자로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6분의 이 토론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소개를 좀 우선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앉아있는 그 순서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성모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서 정책에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연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하연석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 우리 이 재정 쪽 재무행정에 아주 우리나라에 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석 논설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석 위원님은 지금 현재 연합뉴스 논설위원이시고 그동안 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같은 이런 데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기종 정무부지사님. 우기종 정무부지사님은 뭐 과거에 통계청장도 하시고 경제 재정경제부에서도 오래 근무하시다가 지금 전남에 내려가셔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영철 국제예산처 사업평가국장님 조국장님은 이 사업평가국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타 문제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으셔서 오늘 토론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인선 정부부지사가 나오시게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재춘 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셨어요? 이게 내가 제가 국회에 그러니까 이런 대실수를 일으켰어요. 아닙니다. 그게 메모가 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하실 겁니다. 아까 저 사진을 내 옆에서 찍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이인선 정무부지사님 다시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이인선 부지사님은 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시겠습니다. 죄진 거에 대해서 좀 사과드립니다. 이 부지사님은 계명대 식품가공학과 교수님이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님이시고 계명대학교 대협력 부총장으로 계신 아주 학계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정부 부지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분의 그 토론자를 소개를 했고 저희들이 5시에만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 50분 토론하고 나머지 한 10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업 수업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또는 부처별로 상당히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KDA라든지 그다음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전문기관에서 일어났던 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조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규정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났던 국가 재정 또는 국가부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처럼 그 총사업 규모를 1,000억 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불어 가지고 직접 국가 재정에 500억 이상 투입됐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분석을 해봤더니 국가 재정 1,000억하고 600억으로 했을 때는 예타에 들어가는 게 한 70%에서 한 28%, 30%가 거의 되고요.